안녕하세요. 소방심리학의 김영재입니다. 오늘 동기부여 제5장에 관련된 얘기를 드릴 텐데요. 아마 이거를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한 학기, 이번 학기의 그 교재 전체 내용의 기본적인 생각보다 중요한 그 부분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. 동기부여라는 말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굉장히 많이 들었던 얘기고요. 심리학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전반적인 교육학, 경영학 이런 곳에서 뭐 동기부여는 너무 우리가 잘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동기부여를 막아버리는 요소도 많고 동기부여를 하는 사람이 별로 이 분야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때로는 아주 우연히 누군가의 말 한마디 무심코 아무런 생각 없이 한마디를 했던 것이 듣는 사람에게 커다란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작용을 할 때도 있습니다. 그래서 동기부여는 너무나 일상적인, 그렇지만 의외로 동기부여를 할 줄을 잘 모르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. 다르게 얘기하면은 동기부여는커녕 사람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그런 사람들도 안타깝지만 분명히 있는 게 사실입니다. 일단 동기부여 기본적인 내용들을 말씀을 드릴 텐데,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뭐 행정학이나 심리학, 경영학 등등을 조금이라도 들으셨던 분들은 겹치는 이론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제가 좀 빨리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동기부여의 의 131쪽부터 133쪽까지 얘기인데요. 뭐 동기부여의 정의는 이렇습니다. 어떤 사람의 행동을 유발하고, 행동을 일으키고, 그 다음에 지속시키는, 그래서 결국은 목표 지향적 방향으로 유도하는 과정을 종합한 개념이라고 합니다. 동기부여에 대한 거는 뭐 어떤 느낌인지는 지금 100% 아실 거라고 보고요.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. 우리 대한민국은 뭐 이 동기부여에 대한 게 너무 딱 뻔해요. 예시가요. 일단 교육에서 찾을 수가 있고요. 교육 중에서도 뭐 그게 참 어쩔 수 없는 거긴 하지만, 대학 가야 된다, 대학을 가야 한다, 목표 지향적 방향이잖아요. 아마 뭐 초등학교부터 대학을 가야 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, 저는 그냥 뭐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건너뛰고 일단 고등학교 3년 동안, 그리고 재수나 삼수를 하신 분들, 그리고 장기적으로 대학에 입학하고자 공부하셨던 분들까지 포함하면은 모두 나름대로 대학을 가야 한다라는 동기부여를 누군가로부터는 그 동기에 대해서 들었을 거예요. 그런데 이제 대학을 왜 가야 되는지, 대학을 졸업하면 무엇이 좋은지에 대해서는 의외로 잘 그냥 못 듣고 막연히 대학을 가야 한다라는 목표 지향을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정해주는 거죠. 그리고 그 중에는 또 우리 그 대학생 분들 중에서는 스스로 자기가 동기부여를 스스로 내 자신에게 해서 또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, 뭐 제가 말하는 것은 모든 그 현상을 다 아우르는 얘기가 아닙니다. 그리고 뭐 때에 따라서는 이런 거예요. 제가 어렸을 때는 저는 저희 엄마가요, 저한테 수영하고 컴퓨터를 무조건 배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듣고 오신 것 같아요, 그 말을요.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기초반, 뭐 우리가 수영의 영법이라고 하죠. 뭐 자유형, 배영, 평영, 저병 있죠. 지금은 물에 뜨지도 않습니다. 제가 얼마 전에 수영장 갔는데 물이 안 뜨더라고요. 그렇게 수영을 이제 배우게 됐고, 그 다음에 컴퓨터요. 제가 말하는 컴퓨터는 윈도우 체제가 아닙니다. 도스 체제, 검은색 바탕화면 도스 체제요. 도스 체제에서 강의를 배우다가 한 2년 동안 배우고, 그 다음에 타자 연습, 우리 이렇게 왜 블록 내려오면 막 이게 블록 없어지게 타자 치는 거 있죠. 그런 게임들. 그 밖에 플로피 디스크, 아마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. 이렇게 큰 거 해가지고 얇아가지고 집어넣는 거, 플로피 디스크 뭐 등등. 그냥 엄마가 알아서 했어요. 엄마가 저에게 동기를 부여한 거죠. 하여튼 했습니다. 이 예를 왜 드냐면은 외재적 보상이라는 개념이 있어요. 외재적 보상은 내가 아닌 바깥에서 나에게 주는 보상이요.
네가 이거를 하면, 네가 이거를 목표를 달성하면 뭐를 주겠다. 이런 게 외재적 보상의 대표적인 거예요. 뭐 시험 100점 맞으면 선물 사주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. 그 다음에 내재적 보상은, 내재적 보상의 가장 그 단적인 예가 만족감이에요. 아니, 우리가 있잖아요.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난 뿌듯해. 이게 내재적 보상이에요. 이 이상의 좋은 예가 없어요. 자, 그런데 이 두 개가 어느 한쪽만 있을 수도 없고요. 제일 좋은 거는 원래 외재와 내재가 둘 다 보상이 돼야 되는데, 이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. 우리가 이제 회사를 다니고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은 내재적 보상을 이게 좀 원하는 상황이 생기고, 외재적 보상, 이거 월급이죠. 연봉 같은 거. 이거 원하는 상황이 생기고, 이게 동시에 높으면 참 좋은데, 그게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. 그리고 교과서적인 내용으로는 이 두 개를 다 높일 수 있는 얘기만 나와 있어요. 그런데 동기부여를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, 사람이 다른 누군가의 사람에 대해서 하는 행위이다 보니까, 그 좋은 내용도, 참 칭찬받을 만한 내용도 말투, 억양, 표정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거 때문에 그 좋은 내용이 반감되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. 자, 그렇게 해서 이 동기부여에 대한 뭐 개념을 말씀을 드렸는데, 전 그 수영을 이제 제가 얘기를 들었죠. 초등학교 2, 3학년 때 수영 좀 배우고요. 그 다음에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제가 이제 군 입대를 했는데 갑자기 전투수영, 제가 해군훈련소에서 받았거든요. 전투수영을 구명조끼를 입고 뭐 실내 수영장에서 이쪽에서 저쪽까지 그냥 빨리 헤엄쳐서 나가는 거예요. 이게 누가 그걸 보면 뭐 그게 무슨 수영이냐 할 수 있는데, 뭐 수영을 못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거든요. 그 바닷가에서 물살, 조류가 흐르는데 수영을 시키면 뭐 100% 그건 사고가 날 거기 때문에 확신합니다, 제가 그거는요. 그래서 실내 수영장에서 가상의 상황을 동원해서 이렇게 어느 한 지점부터 어느 한 지점까지 빨리 구명조끼를 입고 빨리 벗어나는 훈련, 뭐 제가 알기로 20초인가 뭐 그렇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뛰어내리는 훈련, 이렇게 다이빙 돼 있죠. 이게 이함 훈련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배에서 이별한다. 자, 배에서 무슨 사고가 생겼을 때 이렇게 폭 뛰어내리는 거예요. 뭐 그거 하면 딱 그런 거. 그 다음에 이제 잠수, 스킨스쿠버라고 얘기를 하죠. 잠수에서 기초적인 것까지만 제가 배웠습니다. 뭐 이거 뭐 자명, 뭐 몇 분 동안 자명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. 근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재작년에 수영장을 갔는데 몸이 안 떠요. 거기서 제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, 내가 이렇구나. 동기부여가 안 된 거예요, 이거는요. 나름대로, 내가 뭐 이런 것도 있고, 이런 훈련 과정, 뭐, 스킨스쿠버에 대한 훈련이나 뭐 이런 것, 수영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과 지식 같은 것, 그리고 간간히 뭐, 수상훈련 같은 거를 뭐 1년에 한 번 정도는 겪어왔던 사람인데, 그 동기부여가 된 거예요. 제 나름대로. 내재적인 보상은 되는 거예요. 설마 못하겠어? 그런데 설마가 이게 아닌 거예요. 왜 이러지? 굉장히 고민 많이 했거든요. 그리고 동기부여가 어느 정도 제가 내재적인 그 동기부여를 하다가 갑자기 안 된 거잖아요. 갑자기 추락한 거예요. 이 동기부여가요. 이런 경우들이 인간의 삶에 많아요. 이게 저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제가 보기엔요. 그리고 뭐 엄마가 나 100점 맞으면 엄마가 선물 사는데 엄마가 안 사줬어요. 이렇게 됐을 때 또 이게 한껏 기대감이 올랐다가 안 사준대. 그럼 추락하잖아요. 이게 동기부여가 굉장히 어려워요. 그래서 의외로 동기부여가 참 어려워요. 네. 자,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개념을 마치고요. 이 많은 이론들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